안녕하세요. 코알라TV MC TVN 충북교통방송 아나운서 최하나입니다. 코알라TV는요, 코로드 알라뷰 코로드 소식을 사랑으로 듬뿍 담아 알려드린다라는 줄임말인 거 아시죠? 오늘로 2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3가지 소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신규 직원의 일상을 나눠보는 코로드 새내기를 소개합니다와 도로교통공단의 숨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달인 코로드, 이달의 코로드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코로드 주요 소식을 픽해서 전해드리는 코픽 뉴스로 꾸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드 새내기를 소개합니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로교통공단의 새내기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부 소속 김재용 대리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는 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업무 직접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령 운전자 관련 컨설팅 업무는 보조자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지부 안전공인검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무인 단속 카메라 장비들과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검사 업무를 선배님들과 함께 출장을 나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교통방송에서 방송기술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방송국에서 맡은 업무가 생방송 제작인데 아직은 신입이라 많이 배우는 단계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근무지에 입사하고 나서 첫인상들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김민성 대리님부터. 저 같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첫 입사했을 때 매우 포근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임분들께서 다들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시면서 제가 부서에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우찬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경북교통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북교통방송이 14년도에 개국을 해서 16년도에 건물을 새로 세웠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하는 제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을 받으셨고 김재영 대리님은? 저는 우선 강서운전면허 시험장 첫인상은 비주얼 미쳤다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 시험장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본관 들어서서도 저희 장장님, 민원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남미녀 직원분들이 아주 포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런 곳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네, 그럼 근무한 지가 다들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2주째 되고 있습니다. 2주째. 그럼 한 2주 동안 근무한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김우찬 대리님은 학교 생활과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일단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방송부 활동을 했었는데 그 방송부 활동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서 조금 좀 놀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좀 놀라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엔지니어로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맡은 엔지니어는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제작하다 보니까 다루는 장비가 조금 어색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랑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김재용 대리님은 아까 뭐 선배님들 미남 미녀 선남 선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선배님들 잘 해주시는지 많이 친해지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선배님들이 또 비주얼 얼굴값 한다라는 말과 같이 되게 인성도 좋으시고 또 업무 능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만족하진 않습니다. 더 친해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친해질 게 남았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단에는 다양한 연차, 다양한 뭐 연배 선배님들이 계세요. 혹시 조금 뭐 불편하다거나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먼저 김재용 대리님부터. 네, 저는 이쯤에서 약간 소신 발언하고 싶은데요.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재밌어, 오히려 많이 배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선배님들이 했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너무 좋았고, 반대로 역으로 선배님들도 저희한테 뭐 업무뿐만 아니라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대리님은 선배님들과의 뭐 소통에 뭐 문제가 없나요? 네, 저희 사무실 분들 모두 좋으신 분들이셔서 지금까지 소통에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신입사원들의 적응을 돕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보다 더 적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면 김우찬 대리님부터 제가 궁금한 거 좀 더 여쭤볼게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방송 기술에 특별히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방송 기술이었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총 초등학교 때부터 9년이라는 시간을 방송부를 해왔었는데요. 저의 이 경험을 가장 잘 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저도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경북교통방송을 비롯해서 TVN이 라디오 생방송 같은 걸 제작한다고 하셔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이제 방송기술이라는 직무가 있구나 해가지고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재홍 대리님은 강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한 2주 동안 근무하시면서 뭐 선배님들이 민원인 대하는 모습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포부가 좀 생겼을까요? 네,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확실한 포부가 생겼습니다. 바로 간결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하자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 민원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실제로 어떤 고객분께서 면허증 갱신을 할 때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회수에 불응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들으면서 민원인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역시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정확한 지식으로 간결하게 안내해야겠다라는 포부가 생겼습니다. 네. 김민성 대리님은 서울지부 안전공인검사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안전공인검사부 하면 조금은 생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 하는 곳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 하게 되나요? 서울지부 안전공인검사부에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들이나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검사하여서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이러한 장비들은 1년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수행하여서 경찰서 규격에 맞는 작동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 안전공인검사부의 업무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또 궁금한 게 앞으로 한 30년 넘게 공단에 근무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후에 김재홍, 김민성, 김우찬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김재용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단과 함께 발전하고 또 이사까지 올라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꼭 공단 직원과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김민성 대리님. 안녕하세요. 30년 후의 제가 지금까지 20년밖에 못 살아서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년 후에도 10년 이상 더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년 그 이상까지 계속 열심히 근무하여서 명예로운 퇴직, 선한 영향을 끼치는 상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우찬 대리님은요. 안녕 우찬아. 네가 지금부터 30년 뒤면 나이가 49이네. 네가 그때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길 내가 열심히 응원할게. 안녕. 네, 30년 후에 신입 직원들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로교통공단의 새내기들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모두 처음 맞이했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할 텐데요. 오늘 출연한 김재홍, 김민성, 김우찬 대리 보시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신규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드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7년도에 입사해 서울지부 안전시설부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형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안전시설부는 안전시설 파트와 개선 파트가 있고요. 그중에 저는 시설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경찰서 이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해서 민원 접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경찰, 다른 이제 교통 기술사님들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제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이 심의 안건에 대한 이제 규제 심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회의 내용 중에서 이제 좀 현장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 두세 곳 정도 있어서 경찰서 시설반장님하고 구청 주무관님하고 이제 현장 점검 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무단횡단 하시는 보행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쪽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기는 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공단에 입사한 지 이제 16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실 교통안전시설, 이제 노면 표시, 안전 표지, 교통 신호기 쪽 관련된 다양한 그 기술 자문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한 경찰이나 지자체 주무관님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도 있고, 저쪽에다가 아마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설치가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요게 황색하고 적색하고의 순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선에는 황색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부도로에서 나가는 전멸등은 적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예. 저희 이제 시설 업무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기술 검토라든지 이제 현장 다닐 때나 언제든지 와주셔가지고 아까 전문적인 얘기하셨던 말씀 해왔죠? 해주셔가지고 너무 협조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를 할지 안 할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문 서적, 그러니까 전문 공학, 그리고 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변경되는 사항들도 계속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공학 부분도 저희들이 매일 공부를 하고 새로 또 생긴다면은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뒤로 한 그러니까 3, 4m만 밀면 전주 안 옮기고 그냥 여기다가 걸면 활용한 삼색등 바꾸고 보행등 붙이면 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보행 지주 하나만, 보행등 지주 하나만 하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2010년부터 주로 이제 교통 안전 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이제 보호구역 사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뒤로 이설해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나오네 보니까.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10m 이내에 이설하는 거는 협의 없이도 돼요. 좀 놀면 돼요. 10m 이상 갈 때는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마을버스는 또 구청이잖아.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시고요. 그리고 뭔가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도 또 대안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기관 간에 협의할 때도 성격이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좀 일이 되게 잘 풀리는 편입니다. 사실 이거는 중침이야. 당연히 중침이지. 다 나오잖아. 사실은 뭐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 민원 같은 경우들이 워낙 그 단체 악성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경찰서에서도 그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전문기관인 고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학적인 법적 기준인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서 경찰과 지자체들에게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단에 입사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코로드 주요 활동을 픽해서 전해드리는 코픽 뉴스인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 7월 19일 광주 광산구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화순군 다문화 이주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이동학과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전남시험장은 다문화 아동 비율이 전국 최고인 지역 특수성에 맞춰 2023 아름드리 운전면허 사업을 추진해 결혼 이주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70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교육을 받았고 이 가운데 모두 20명이 학과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전남시험장은 앞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지난 6월 27일 지역민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DCU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과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DCU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은 대구 카톨릭 대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장애인 연주단으로 1000회가 넘는 국내외적 행사를 이어가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TVN 광주교통방송은 지난 7월 4일 ESG 사회공헌을 위한 한여름밤의 영화음악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예술매칭기부금과 기업 후원금과 클래식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 400여만 원을 기부해 사랑의 열매로 기탁됐습니다. 모금액은 교통약자와 교통사고 유자녀, 조손가족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TVN 광주교통방송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 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도서지역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과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29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이 실시됐는데요. 교통안전교육회원 가입과 온라인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디지털 불편 해소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안전운전 컨설팅과 적성검사 원스톱 서비스인 내 집 앞 면허 서비스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인천지부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6월 19일 대전 세종 충남지부, TVN 대전교통방송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헤이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등굣길 안전지킴이와 어린이 보호 행사는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방송으로 어린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어린이 보호 함께 헤이유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 보호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권역협의체는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특별시 국회박물관에서는 제2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로교통공단 TVN 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 4월부터 34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을 거쳤는데요. 본선에 올라온 7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바른 청개구리 팀이 제안한 발표가 교육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진짜 1등이 될 줄은 몰랐는데 1등이 돼서 기쁘고 저의 의견이 진짜 제대로 실천돼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통 주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콕픽 뉴스를 마치고요.
여러분 제2회 코알라 TV 재밌게 보셨나요? 도로교통공단의 다양한 소식 그리고 숨은 인물들 앞으로도 정성껏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N 충북교통방송 최하나 아나운서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